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구성 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는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 해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결국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될 건지 관심이 모이는데,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아마 정치적인 수사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 원내 복귀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국민들 절반은 개혁 입법들이 20대 국회에서 많이 좌절된 것은 예. 법사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가반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 입법들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이 국민을 기대하는 좀 다르게 지지부진해서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도 통합당에 내어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당 쪽에서도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리 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황을 계속 견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럴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역풍이 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상임위 배분에서 11대 7로 합의는 했었고 법사위원장 문제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 또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 보고, 또 우리 당도 또 나름대로 양보를 통해서 제1야당이 원구성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서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전부 차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대북관계에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소신 발언을 계속 하셔서 이게 또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치,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남북관계, 남북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여러 차례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쪽에 메시지를 많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는데 정말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통해서 우리 남측에 충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조금 더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면 남측을 향한 확성기를 남북 합의에 따라서 폐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남 전단 살포를 공공연하게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행동에 들어간 상황, 우리로서는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부 입장에서는 고심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라인도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 굉장히 지금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우리 지금 대북 전단도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북쪽으로 날려보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통일부나 정부 당국, 경찰청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접경지 지역의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조치를 하고요. 어떤 루트를 통해든 북측의 그런
긴장도를 높이는 대남 전단 이런 살포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좀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 창구들이 꺾인 상황이라서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네. 쪽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사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우리 특사로 보내는 우리 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이름까지 검행해서 네. 아주 외교적 결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정말 남북 문제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특임 장관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그래서 정권을 맡겨서 남북 협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주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협력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보다는 북미 문제가 더 우선시되는 측면이고요. 미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미국은 이제 체제 보장을 하는 걸로. 네. 북한 측에서는 체제 보장을 먼저 하면 비핵화의 조치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호 신뢰의 문제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예. 최근 볼턴 회고록에 의하면 미국이 리비아식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네.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 북한에서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미국 협조 없이 어렵지만 비핵화 협상하고 별개로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남북 문제를 좀 더 높이는 또 비핵화를 가져가기 위한 우리나라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핵화 진행과는 별개로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현재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사표를 제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재가를 했습니다. 지금 통일부 수장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김 의원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한미 워킹 실무적 그룹에서 사실은 남북 정상 간 합의된 상황들에 대해서 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우리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미 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좀 강당 있는 인사가 외교 안보 라인에 좀 중책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통일부 김현철 장관님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고요. 예. 국방, 외교안보실장, 또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많이 있는데 물론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남북 관계가 이 정도가 됐으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금 미국 국내 정세도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미국의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미국에도 우리가 또 할 말은 또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럴수록 남북 경협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계실 때 저는 당의 참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 문제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럴수록 민간 교류, 지방정부 교류 또 저는 역발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또 금강산 개인관광 이런 걸 통해서 남북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평양과 서울에 남북 공동연락사무 2개를 개설하자는 항당을 주장한다고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부 다 대북 강경 기조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을 또 설득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우선시 돼야 될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을 찾기에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전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독일에 1년간 유학을 하면서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 통일의 주역인 한스 모드로 총리를 만나서 조언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예. 그분이 제게 조언해 준 바에 의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국을 설득해서 독일이 통일되는 데 협조를 구하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지금 남북 상황을 접하면서 예. 동독 당시에 동독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표 이런 그 충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좀 되새겨집니다. 예. 민주당 당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권 잠룡들에 대해서 7개월짜리 당대표는 당권 도전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김부겸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 도전 포기하고 당권에 이른바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결국 남은 거는 이낙연 의원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남권 특히 PK 표심을 가를 캐스팅 보트가 바로 김두관 의원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본인 스스로는요? 그렇게 봐주시니 가분한데요. 저는 이제 영남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은 이제 서쪽이 지지도가 높고 예. 동쪽이 낮은 서고 동제 현상이 매우 심해서 저희들이 23일에 해돋이 모임이라고 강원도 또 보울경 당선자 10명이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번 8월에 뽑히는 당 지도부가 또 내년 4월 7일에 있는 보궐선거, 예. 또 2022년 3월 6일에 있는 대선,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책임 있게 치러야 될 부분이라서 네. 아무래도 짧게 당을 이끄는 것보다는 좀 2년 정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당의 좋은 후보도 이렇게 좀 발굴하고 네. 당원 교육도 하고 이렇게 그 지방선거와 대선을 잘 준비해서 미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본론적으로 저는 당 대선에 출마하는 분은 당 대표를 맡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른 대권 잠룡들 차치하고라도 김두관 의원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도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게다가 이번에 또 험지에서 예예 예. 험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험지에서 그 무게감을 그렇게 더하고 봐주시는 있지 것 같은데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2012년에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책과 사람이 많은 준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네.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같은 경우는 저 경험으로 봐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예. 대통령은 욕심낸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네. 처음으로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요. 예.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 해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들 너무나 많이들 하기 때문에 재선 의원으로서 김두관 의원의 4년과 그리고 대선까지의 앞으로의 2년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천착하게 됐는데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지방과 중앙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균형 예. 발전과 양극화 해소하는데 21대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2년 뒤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